전체 너비를 다 쓰는 컨셉이고 너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지금 비율대로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좁아지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할 거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내리면 지금 로딩이라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내용이 계속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얘는 무한 로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되는 걸로 가볼까 합니다. 압축을 풀고 내용 살펴볼게요. 자, source라는 폴더 안에 여기 디자인에서 쓸 네, 폰트가 있습니다. 해당 폰트 일단 설치할게요. 라토 폰트인데 일단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되셨으면 자, source를 가지고 지금 다운받은 source를 가지고 이게 원본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원본의 이미지들이고요. 그리고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ource와 같은 루트에다가 디자인이라는 폴더를 만드실게요. 그리고 저 디자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웹사이트에 올릴 거는 사이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만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포토샵에서 아마 오늘 코딩까지 다 들어가고 다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안에 디자인하고 코딩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완료본을 봤을 때 이 사이트는 자, 풀스크린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이 조금 익숙치 않고 많이 안 해봤을 때는 이 화면 전체 1920에 1080 사이즈로 디자인하는 걸 추천을 했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너비를 작게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넓게 잡을 필요 없이 여기에서 전체 화면을 다 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이트를 보시면 타이포그래피의 위계는 풀스크린 쓴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계는 얘가 가장 큽니다. 요 제목이 가장 크고 다른 것들은 다 자잘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보면 그리고 여기가 고정이에요. 얘가 고정이고 오른쪽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컨셉입니다. 디자인하기 편하게 하려면 맨 처음에 이제 캔버스 사이즈를 잡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뽑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메뉴 영역, 여기까지가 이게 한 통으로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그 내용에서 왼쪽이 내용에 대한 설명, 오른쪽이 그 내용에 대한 컨텐츠니까 가이드를 뽑아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전형적인 12컬럼의 그리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전체 화면 다 쓸 거니까 포토샵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캔버스의 사이즈를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72 dpi의) RGB 모드로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새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새 문서를 만든 다음에 가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는 아까 왼쪽에 메뉴 영역이 있고 오른쪽에 컨텐츠 영역이 있었으니까 그걸 구분할 용도로 할 거고 그리고 왼쪽에 컨텐츠와 오른쪽에 컨텐츠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안에서 아무리 풀스크린 쓴다 하더라도 양옆에 공간이 이 정도 20의 공간을 두고 할 거예요. 모니터 양쪽 끝이든 이게 태블릿이든 핸드폰이든 양쪽 끝까지 내용이 다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글씨나 이런 것들. 그림이야 상관없어요. 그림은 양쪽 끝에 다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20과 오른쪽에 2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메뉴가 나타날 자리들 그리고 안에 중심점을 잡아줄 거 해서 가이드를 윈도우의 뉴 가이드에 가서 윈도우 메뉴에서 뉴 가이드 해서 해당 위치 양쪽 끝에 지금 우리가 1200을 잡았으니까 양쪽에 20의 공간을 띄우고 화면과 같이 가이드를 쭉 만들어 볼게요. 뷰의 뉴 가이드에 가서 20
이걸 하나하나 할 수밖에 없어. 참 불편하네요. 50. 저 이제 아이콘 나올 자리고, 메뉴 나올 자리고, 왼쪽에 이제 배경 나올 자리고요. 설명 나올 자리, 설명과 내용 사이의 간격 자리,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시점 잡으려고 만들었고요. 쟤는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좀 할게요. 아까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자, 세로 위에도 공간은 20을 떨구고 할 거니까 버티컬도 하나 만들게. 이게 지금까지 만든 게 버티컬이었고 하우리전탈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20 위치할게요. 허리젠탈로 체크하시고 20에서 위에도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주세요.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우리가 피그마든 어떤 툴이든 간에 내가 이제 스토리보드에서 설계한 내용을 보고 맨 처음에 그냥 얘는 가이드만 뽑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2컬럼이든 나만의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보고 내용의 큰 단위별로 이제 그룹을 만들죠. 그룹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왼쪽에 메뉴, 왼쪽에 aside라는 태그로 할 거니까 aside의 메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description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작업물 works가 있습니다. 저거대로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side를 제일 위에 그 다음에 description 내용의 순서대로 그룹을 만드는 걸 서로 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는 저걸 거꾸로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aside 그 다음에 description 이렇게 아래로 만드는 경우에는 뒤에 위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기존의 거에 살짝 덮거나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놓습니다. 아래에 놓는데 저는 겹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병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되니까 저는 aside menu, description, works라고 해서 그룹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맨쪽에 메뉴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aside에 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본을 보면 왼쪽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전체 화면을 다 써요. 전체 화면을 다 쓰니까 나중에 코딩할 때는 뭐 픽스들 쓰겠죠. 전체 화면을 다 쓰고 왼쪽에 요 배경 색깔 그리고 위에 프로필과 사이에 내용의 구분선 있고 그리고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배경색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ide에 배경색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만들 거고요. 레이어 이름은 aside에 bg라는 레이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전체 높이 다 쓰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배경으로 해서 화면과 같이 생성을 해주세요. aside 메뉴에다가 shape 툴에 가서 렉탱글 툴로 사이즈를 드렸으니까 사이즈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깔은 예.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side의 bg 그 다음에 여기 프로필 이미지 나올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프로필 이미지는 지금 보면 라인이 아까 우리가 위에 가이드를 20에 맞춰 놨었는데 그거보다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이 간격은 한 30픽셀 정도 해서 위에서 50픽셀 정도 거리에다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크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에다 클리핑을 걸 거니까 색깔은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원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side bg 위에다가 ellipse 툴을 이용해서 100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보이게 그냥 밝은 색으로 해볼게요.
프로필의 비지라고 프로필의 비지라고 할게요. 네이밍을. 위에서 30픽셀 떨굴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가이드 만들었던 거에서 이렇게 가이드 만들었었는데 Shift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30픽셀 아래로 내려오겠죠? 요게 aside b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센터에 있어야 되니까 저는 aside bg에다 선택역을 만들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여기 썸네일을 클릭해서 선택역을 만든 상태에서 프로필 bg를 선택하고 이동 툴 센터에서 이미 센터였네요. 이렇게 해서 센터로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진을 가져올 건데요. 사진을 아무 사진을 쓸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다운받은 거에선 사진이 없었거든요. 구글에서 UI Faces라고 검색을 해보실게요. 찾았습니까? 맨 위에 검색 결과에 가보면 UI Faces 해서 디자인 목업에 쓰는 사진들이 모여 있어요. 저기에서 사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스케치에서 쓸 수도 있고 XD에서 피그마에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도 있네요. 그러면 저 플러그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 사이트에 오지 않고서도 이미지를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쓰는 것들이 있군요. 우리는 unsplash.com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 밑에 있는 이 사진들은 다 저작권 프리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사진들이에요. 요즘에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 사람이 참 재밌게 생긴 것 같아. 써볼게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자, 클릭을 하고 지금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에 뭐 도네이트도 있는 거 보니까 실제 사람이네. 트위터도 있는 거 보니. 자,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걸 쓸 거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는 얘를 그냥 마우스 클릭해서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 다른 이름,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소스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본 이미지이니까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 폴더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적절한지 볼게요. 사이즈는 250,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이미지 다운로드 하셨습니까?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져와 볼게요. 저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올 거니까 끌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끌고 왔어요. 가운데 들어왔나 보다.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삐져나가지만 않게 하고 클리핑을 걸게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서 Alt를 누르고 클리핑을 해주세요. 클리핑을 해주셨으면 이것들, 이 사진과 밑에 있던 프로필의 BG까지 해서 같이 나중에 움직이기 편하게 하려면 저게 레이어로 잡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룹으로 잡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룹의 이름은 Ctrl G 해서 그룹으로 하고 그룹의 이름은 프로필이라고 할게요. 프로필의 이름으로 그룹핑 합시다. Ctrl G 프로필.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 해주신 다음에 밑에 이제 설명들 달아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여기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뭐 숙련된 UI UX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Grace Johnson. 숙련된 Experienced UX. 우리가 아까 라토 폰트 설치를 했거든요. 라토 레귤러의 16픽셀의 흰색입니다. 자, 얘가 어떤 글씨를 쓰든 간에 나중에 글씨가 바뀌어도 가운데 있게 하는 컨셉으로 할 거니까 여기 입력을 할 때부터 저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글씨를 일단 쓴 다음에 바꾸도록 하죠. 라토입니다. 폰트에서 라토 선택해 주시고 레귤러예요. 16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게끔 밑에 있는 프로필의 어사이드 BG를 선택약 만들고 컨트롤 클릭해서 지금 레이어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제목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을 여기 어사이드의 BG랑 정렬을 하려고 어사이드 BG 여기에 썸네일 부분을 컨트롤 클릭했어요. 그래서 선택약을 만든 다음에 센터로 놓겠습니다. 사진과의 거리는 20픽셀 하겠습니다. 살짝 붙였다가 한 번, 두 번 떨구면 되겠어요. 그리고 experienced 부분 보겠습니다. 라토고 레귤러고 14픽셀입니다. 자가는 없고요. 그대로 쓸게요. 자, 이번엔 패러그래프예요. 드래그해서 만들 겁니다. 전체 너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넘어가면 안 되고 왼쪽에도 20의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전체가 몇이었지? 가이드는 뭡니까? 230이니까 210에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210에 하나 더 만들게요. 뉴 가이드에서 버티컬로 놓고 210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패러레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십니다. 210 위치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버티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얘들 작성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고 폰트 사이즈는 14입니다. 14고 행의 높이는 오토로 놨다가 다시 픽셀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에 조금 더 넓어도 액면가대로는 넘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의 높이를 오토로 놓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어차피 얘가 오토로 하면 해당 폰트가 가지고 있는 저 크기 비례해서 얘가 가장 적절한 행의 높이를 만들어 준 거니까 몇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픽셀을 놓은 상태에서 행의 높이가 이 사이가 공간이 저렇게 되게끔 가이드를 살짝만 뽑아 볼게요. 이렇게 가이드를 뽑았어요. 그러면 해당 텍스트를 다시 선택을 하고 저 행의 높이를 몇을 주면 대략 14니까 1.618 정도 곱하면 17, 18 정도 될 것 같은데 7, 네 17, 16, 네 16 정도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행의 높이는 16 해서 나중에 여기 사이가 아까 떠져 있었죠? 잠깐만요. 그러면 17, 네 17이 맞는 것 같습니다. 7로 해서 넣어주면 얘를 보고 나중에 코딩할 때 수월하겠죠?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줄 이상 나오는 건 반드시 라인 하이트가 픽셀로 나오게 해주세요. 오토로 두지 말고 나중에 코딩하기 불편하니까. 자, 이 글씨와 얘 사이의 간격은 20 떨굴게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 좀 더 떨궈야 되겠다. 저 사이를 25를 떨굴게요. 아까 우리가 20을 떨궜으니까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방향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서 내렸고요. 그리고 이 녀석 이 experience랑 글씨랑 딱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였다가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인 하이트가 17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저 녀석 위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아까 16픽셀로 했으니까 저 정도 높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게 딱 붙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보고 그러면 얘를 보고 코딩할 때 어중간한 높이가 나와버리게 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행의 높이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떨굴게요. 20픽셀 떨궈주세요. 그러면 이 사이는 25가 떨어져 있게 되겠고 이 사이는 20이 떨어졌어요. 얘도 잠깐 볼게요. 가이드를 살짝 이렇게 뽑아보면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하나, 둘, 이동 툴, 하나, 둘, 셋 해서 눈대중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더 넓고 얘들과 사이가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맞춰줄게요. 최대한 나중에 코딩할 때 뭐 19픽셀, 17픽셀 이렇게 어중간하게 안 나오고 20단위, 25단위 이렇게 나오도록 좀 조절을 했습니다. 얘도 16픽셀의 공간 이렇게 더블 클릭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행의 높이가 파악이 돼요.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나중에 코딩할 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목 이름과 그리고 간략한 설명 넣어줬고 완료본을 보면 이제 여기 아이콘들이 있어요. 아이콘을 마우스로 올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하겠대요.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 저 뒤에 있는 배경색은 그러면 코딩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코딩으로. 그리고 안에 있는 아이콘들은 아까 다운받은 거에 있었습니다. 다운받은 거에 있는 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폴더에 가볼게요. 소스 폴더에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까지 있네요. 전 근데 쟤를 코딩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 아이콘 다운받은 거 안 썼네요. 안 쓰고 폰터썸의 아이콘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폰터썸에서 맨 앞에 있는 건 인스타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네요. 핀터레스트. 그래서 저 폰터썸의 아이콘을 쓸 거고 그러면 폰터썸을 포토샵에서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안 돼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 가볼게요. 포토샵에서 폰트에 폰터썸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을 해서 아무데나 클릭 좀 해볼게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폰트에 폰트가 없네요. 제 컴퓨터가 리셋이 되는 바람에 없구나. 폰트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폰트 어썸에 갈게요. 이미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 안 하셔도 돼요. 폰트 어썸에 가서 포토샵에서 폰트 어썸 폰트를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 폰트 어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셨으면 여기 다운로드에 가볼게요. 다운로드 지금 6의 알파인데 알파 써봅시다. 다운로드 앤 트라이 폰트 어썸 6 클릭해 볼게요. 프로 라이센스가 필요하네. 노 땡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그냥 할게. 자, 우리 지금 데스크탑에서 디자인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Free for 데스크탑에서 다운로드 할게요. Free for 데스크탑 아이콘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한 거 압축 풀고 폰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푼 거 안에서 OTFS 폴더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브랜드 프리 솔리드 해서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모드를 설치하고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압축 푼 거에서 설치해 볼게요. 설치가 되셨으면 포토샵에 가서 아이콘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폰터썸.com에서 아이콘 페이지에 가볼게요. 아이콘에 가서 인스타그램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이 녀석을 써볼까 합니다. 인스타그램 아이콘에서 인스타그램 검색을 해주세요. 클릭해 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쓸 때는 어느 부분을 복사하냐면 이게 글씨 부분이에요. 해당 부분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이 부분 카피할게요. 자, 카피가 됐으면 포토샵에 가보겠습니다. 붙여넣기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폰트를 지정 안 하면 저렇게 사각형으로 깨져서 나오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 폰트 사이트 좀 가볼게요. 폰트가 지금 얘가 브랜드 스타일인데
브랜드 스타일을 지정하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글씨가 온전하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폰트 부분에서 폰트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보시면 지금 보면 폰터썸의 브랜드가 있군요. 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폰터썸의 브랜드 선택을 하고 보면 잘 나오고 있네요. 확인되었습니까? 우리가 설치한 폰터썸 5의 프리드 보이고 살리드는 여기에 별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5의 브랜드 선택을 하시면 인스타그램의 아이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콘들을 가져올 건데 한 세트를 복사를 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배경하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그라미 배경과 제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기존에 소스 다운받은 거에는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그림을 안 쓰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얘가 원래 24의 24짜리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원형을 24의 24짜리를 하나 만들고 색깔은 일단 흰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콘이랑 요 아이콘 밑에다가 만들 거니까 일립스 툴을 이용해서 24의 24 흰색 완전 흰색으로 해봐 주세요. 그리고 요게 아이콘의 비지라고 합시다. 위치 좀 잡을게요. 같이 선택을 하시고 센터에서 아이콘은 검은색으로 할게요. 아이콘의 색깔은 일단 검은색. 가운데 가이드는 특별히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뺄게요. 아까 사진이나 그거 가져올 때 자동으로 가이드에 붙으라고 가져온 거였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의 아이콘 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저 두 개 세트를 하나로 묶어서 아이콘이라고 그룹을 짓겠습니다. 그룹으로 지어주세요. 동그라미 배경과 좀 전에 폰터썸 아이콘을 묶어서 컨트롤 G 아이콘. 아이콘의 위치 다 한 다음에 잡을 거고요. 일단은 대충 여기. 자,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되 이 사이의 간격은 10픽셀을 떨굴 거예요. 예, Alt에서 일단 딱 붙이시고 Alt Shift에서 딱 붙인 다음에 Shift하고 지금 이동 툴이 선택이 된 상태예요. Shift를 누르고 한 칸 눌러서 10픽셀을 떨궈 주세요.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붙였다가 10픽셀.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딱 붙였다가 10픽셀 떨궈주는 식으로 배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얘가 인스타 두 번째 게 뭐였죠? 그룹명은 나중에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트위터, 페이스북, Alt, Shift, 드래그입니다. 선택이 하나만 되면 그룹을 지금 선택을 한 상태여야죠. 그룹을 선택하고 Alt 누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맨 끝에 하나 다시 한번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왼쪽 상단에 지금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저 마지막 거 핀터레스트에 그룹이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동 툴 선택되어 있고 이동 툴에서 여기 지금 저는 레이어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상관없습니다. Alt를 누르면 키보드의 이 모양이 더블로 바뀌어요. 그때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